이 정교조가 언제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규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5월에 정교조가 처음 설립되었고, 이때 규약에는 조합원 관련된 규정도 있었는데, 그 규정에 따른다면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해직 교사도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나라에 교원노조법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교원노조가 허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7월 1일, 99년 7월 1일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된 교원노조법에 따른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 즉 현직 교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죠. 그리고 다만 이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포함해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노조법이 이제 시행되자 정교조도 설립 신고를 하기 위해서 1999년 6월 달에 규약 내용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형태로 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정된 규약을 가지고 1999년 7월 1일 설립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일 하루 다음 날인 7월 2일 날 설립 신고가 수리가 되고 신고증까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교조는 설립 신고 수리 이후에 부칙에다가 규정을 새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규약에서는 이제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해직된 그런 교사들은 복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조합원이다, 조합원 자격 유지한다라는 형태로 부칙에다 이를 다시 규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칙 때문에 그 이후에 1910년 3월달 그리고 1912년 10월달 이렇게 교원노조 법률에 맞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조는 이에 바로 응하지 않고 소송을 하면서도 계속 그 조항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13년 9월 23일자 시정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의 노조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노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법한 노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교조는 법의 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서 이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하게 되고, 결국 1심, 2심에서 패하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자 들고 일어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 공무원 노조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사례는 정교조 사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해직자가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허용된다는 이유로 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죠.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2014년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의 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받고 지금 현재 법의 노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교조가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무효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로 쳐들어가서 아마 농성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법하다, 무효라고 판결난 것은 법의 노조 통보 제도입니다. 시행령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법 개정이 일어나서 법률로 들어간다면 다시 유효한 제도가 될 수도 있겠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해직자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또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합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면 법의 노조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의 노조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법의 노조라고 해서 그에 따르는 법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없어진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의 노조 통보 제도를 새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해고 근로자나 해직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한 노동조합, 법의 노조가 된다라는 이 조항이 합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실상 몰각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국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규약을 개정한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의 노조 또는 위법한 노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철시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사실상 사법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을 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에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부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직자도 조합원이 노조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법부가 대법원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국회에서 아마 이거를 법률로 개정을 한 이후에 했더라면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당장 전국의 노동조합들이 해직자들을 조합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위법한 상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법으로서 의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방법이 전혀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무법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위법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법 상태를 초래해버렸다라는 데서 대법원이 좀 오버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 언론들에서는 정교조가 합법화되었다 내지는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라는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범으로 돌려보낸 것이고요. 다만 정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도 냈는데 이것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 또는 교원노조법에 따라서 합법한 노조인 것은 아닙니다. 법의 노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비교해 본다면 다수 의견보다는 반대 의견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법체계에 맞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가라고 한다면 대체로 반대 의견에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견은 본인들이 원하는 다수 의견이 원하는 바의 어떤 법적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법 질서 내지는 법 체계 또는 법 해석의 원칙들을 다소 허물어뜨린 그런 우려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을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 사회에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직 교사들까지 포함된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당부당을 떠나서 현행 법 자체는 해직 교사들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직 교사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 법의 노조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시적 규정을 몰각시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대법원이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원하는 법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법을 무너뜨리는 법 해석을 무리하게 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법원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법원도 그렇지만 행정부와 헌법재판소 모든 국가기관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생각하는 법치주의가 구현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또는 사법부의 권한 내에서만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뿐 입법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까지 침범해가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려고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하고 있고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고 또는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위치에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의 커다란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라는 이름 하에 법치주의라는 이름 하에 헌법을 몰각시키는 헌법 정신을 몰각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